제25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8강전 신민준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네. 기상천외의 수를 뒀습니다. 어디를 둔 건가요? 붙이는 수를 뒀어요. 네. 흙이 이렇게 둘 수 있는 것도 이 충몰이 이용이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흙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붙이는 수가 또 네. 뒷맛으로 남아있고요. 네, 지금 신민준 구단도 지금 이렇게 후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흙이 젖혀서 두게 된 이후에 또 이곳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강으로 버텼고요. 그리고 박정환 구단의 의도는 이 중앙의 베개 모양을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 중앙 백 모양만 지우게 된다면 사실 흙이 실리를 많이 확보를 해두었기 때문에 실리면에서 흙이 앞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데 백은 이 축 때문에 계속 마음껏 둘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을 끊고 네. 원래 이곳을 이제 늘어서 둬야 되는데 이곳은 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나오는 수가 있지 않나요?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네. 축이 안 돼요. 그러면 백이 지금 끊을 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늘어야 되는데 미는 수도 될 것 같고요. 이거 너무 이용을 많이 당합니다. 이거 중앙 백 모양이 쉽게 지워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백이 늘 수도 없어요. 지금 흙이 느는 수는 선수는 되지만 좀 아껴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네. 뭐 늘어두고 뭐 백이 쪽을 때려낸다면 또 중앙 쪽 연결하는 수단도 남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을 띄어서 네. 백의 모양을 뭐 알기 쉽게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2점을 끊어서 더 복잡하게 이끌고 가나요? 네, 이 중앙 쪽에 이제 흙의 모양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단수 치면 늘고 백이 밀어야 되는데 단수 치고 지금 이런 것이 다 선수거든요. 흑의 입장에서 중앙만 이렇게 지워내면 뭐 백에게 기회가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백이 많은 돌을 투자를 했습니다. 네. 지금 흙이 침입했을 때도 이렇게 모양을 키웠고 애초에 이곳에 백이 많은 돌을 투자를 했는데 이 백의 모양에 흙이 들어와서 지금 흙이 크게 살았는데 그 과정에서 백이 얻은 것은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탄수를 둬서 이곳을 지켰는데 이 중앙 백의 모양이 지워지게 된다면 백은 정말 실속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박정환 구단이 좀 기분 좋은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좌변 흙이 살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바둑이었는데 네. 좌변 흙이 크게 살게 되면서 실리로 흙이 좀 앞서 나가는 그런 바둑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 흙의 수습이 좀 마지막 승부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앙 수습만 잘 된다면 실리에서 앞선 흙이 좀 바둑을 편하게 네.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앙 공방 자체도 백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보긴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 이런 것이 다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공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이것 교환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또 흙이 선수거든요. 지금 흙이 둘 차례이기 때문에 공격이 잘 되지 않아요. 흙이 어디를 두나요? 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된다면 또 이 두 점 움직이는 맛도 남아 있고요. 지금 박지환 구단의 손놀림이 가볍습니다.
그렇다면 백의 실수가 어디인지. 일단 첫 번째는 이 날일자가 어땠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끊어가는 수. 네. 이 두 수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백이 끊은 수로 그냥 늘어서 두는 것이 백도 최강이었거든요. 그걸 좀 괴롭히는 수단이었는데 있게 되면서 흙이 너무나 쉽게 좀 수습이 되면서 편해졌습니다. 좌변에서의 공방은 거의 대가 없이 흙이 좌변 살려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좌변 쪽 처리만 놓고 본다면 흙이 너무나 잘 됐, 네. 그림입니다. 그래프도 흙 쪽으로 많이 기울었는데요.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환 선수도 이제 시간을 다 사용했습니다. 네, 흙이 유리한 흐름이긴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네. 아직 이 중앙 쪽이 어떻게 수습을 잘 할지, 그리고 백이 이곳이 밀어져 있기 때문에 백이 뭐 만일 한 수 더 두게 돼서 이 흙이 또 백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면 또 이 상변에서 백의 큰 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그런 점도 흙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두 선수 모두 이제 촐기에 들어갔다는 것이 또 승부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두 점 움직이는 수단을 이용해서 백이 밀어준다면 네. 뛰어서 좀 모양을 정리하겠다는 것이죠.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느는 수도 선수고요. 네. 이것도 선수고 늘게 되면 오히려 흙이 중앙에서 상당한 집을 만들고 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중앙은 좀 힘들어진 것 같고요. 지금 이제는 흙이 날일자를 함으로 인해서 공격이 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백은 또 다른 작전을 세워봐야 예, 되는데요. 이제 중앙은 좀 어느 정도 치워졌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면 백이 선수를 잡아서 이 상중앙 쪽에 좀 집을 만들어서 실리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좀 그곳이 선수가 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맛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끼우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앙이 조금 더 확실해져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흙을 버리고 네. 반대로 아, 이 백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중앙이 크지 않나요? 근데 중앙은 아직 완벽하게 잡혀 있는 도로는 아니에요. 네. 또 이런 식의 또 살아가는 수도 있고, 그리고 만일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이 백이 잡힌다면 이것도 크기 때문에 그렇군요. 좀 뒷맛이 남아있다는 점은 네. 백도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아홉, 아, 근데 그곳은 흙이 받질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흙이 쪽 받더라도 이거 단수가 있기 때문에 흙은 이거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흙이 이쪽을 두고 때려낼 때 이렇게 산다면 그쪽마저 흙이 둔다면 예. 백이 정말 집을 만들 곳이 없는데요. 이 중앙 공격이 잘 되지 않으면 백은 집부족이거든요. 네. 제가 볼 때 이거 흙이 마지막 받지 않을 겁니다. 예, 받지 않고 역시 이렇게 손 뺄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공격이 잘 안 될 모양이에요. 백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넓히기만 하더라도 지금 이쪽 연결하자는 수와 네. 중앙에서 안형 만드는 것이 맞복이어서 공격이 잘 되질 않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가 너무 큰 곳입니다, 지금. 예. 아마도 이제 시민중 구단은 이제 흙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에 이제 뒷맛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꼬부려 둔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버티는 수예요, 시민중 구단도. 지금 때리고 있을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때리는 것이 집으로는 이득이죠. 왜냐하면 뭐 이거 단수 활용도 지금 남아있고, 그리고 이곳은 또 나중에 뭐 흙이 뭐 이런 식이 됐든 뭐 이쪽이 됐든 여전히 활용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뒀다는 것은 일단 이 흙돌을 좀 포위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만약 이 수로 때려낸다면 흙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쪽에 연결이 수단이 있기 때문에 네. 흙은 이제는 중앙 쪽을 받지 않고 마지막 큰 곳인 지금 이곳 상변 쪽을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은 최대한 구자를 둬서 중앙 흑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못 빼게 하기 위한 그런 위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박정훈 구단의 생각은 이제 젖혀서 단수 치고 늘겠다는 거죠. 늘어놓게 되면 이곳은 이제 흙이 붙여서 두었을 때 이제 백이 뭐 반발이 안 됩니다. 반발하게 되면 오히려 백이 다치기 때문에 느는 순간 이제 이 흙의 모양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그 대신 백은 이제 선수를 잡을 수가 있어서 상변을 올 수가 있겠죠. 흙이 지금 손 빼는 건 조금 떨리나요? 지금 손 빼는 건 조금 떨릴 것 같은데요. 네. 만일 날짜 하게 되면 아직도 이 중앙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꼬부렸다는 것은 여기까지 둘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는 교환을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그래서 신민중 구단이 지금 고개를 갸웃갸웃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형세 판단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상변인 백에 한 수 가면 다 집 모양이 되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뭐 이렇게 두는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흙이 붙이고 백이 받고요. 뭐 이거 건너가는 것은 이제 붙이는 수가 있어서 흙이 안 되고, 만약 흙이 이제 이어져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 두고 자체로는 못 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형태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쪽에 좀 뒷맛도 남아 있고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백은 뭐 이렇게 둬서 일단 최대한 칩을 만들어야지만 칩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흙이 이어져 있다면 흙이 붙이고 이곳을 이제 끼운다든지 흙이 좀 더 다르게 대응할 수가 있겠네요. 막상 끼운다면은 백도 다음 대응이 쉽지 않은데요. 이 두 곳이 맞보기거든요. 그렇다면 흙이 이곳을 들고 흙이 있는다면 백은 이제 꼬부린다든지 해서 뭔가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 둘, 셋. 그것만 하고 지금 박정환 구단 뭐 설마 이곳이 잡히겠냐라는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이곳만 처리가 된다면 네. 실리로는 이제 확실히 박정환 구단이 앞설 수 있습니다. 중앙은 그냥 살기만 하면 되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중앙의 공격이거든요. 만약 공격이 잘 되지 않는다면 네. 실리로는 신민중 구단이 힘들어집니다. 이제 국면은 단순해지겠네요. 예. 중앙 사활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백이 중앙 공격을 어떻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느냐. 네. 공격이 잘 되지 않는다면 백은 집부족이 될 수가 있고요. 흙은 수습만 잘한다면 역시 실리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현재 촐기에 몰린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백의 이 중앙 공격이죠. 공격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뭐 일감은 뭐 이 정도 같긴 한데 이것은 흙도 이제 호구 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막상 백도 포기망이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흙은 또 이런 것에 충머리도 듣고 있고요. 네. 박정환 선수도 계속 지금 개가를 해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촐기에 몰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중앙 쪽 변화라든지 이런 술기도 필요하지만 이제 형세 판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차분한데요. 가만히 단수를 쳤어요. 뭔가 더 형태의 급소 같은 데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 네. 이곳이나 뭐 이런 곳 좀 더 압박할 수 있는 곳을 가지 않을까 했는데 백 모양이 좀 열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흙에 지키더라도 이제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흙의 안형은 아직 확실치 않다. 근데 흙이 쪽을 밀고 그렇죠. 지금은 백돌 차례죠. 지금 백돌 차례이기 때문에 백이 이제 뭐 이런 곳에 이제 오게 된다면 흙의 안형은
아직 확실치 않다라는 술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모양이 좀 탄력이 있습니다. 이곳 막눈수와 이곳이 맞복이거든요. 두 곳이. 일단 이곳을 오게 된다면 흙이 쉽게 지금 안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흙이 이제 이곳을 오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곳에서 어느 정도 지금 안형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백이 이 흙의 안형을 파워해서 전체를 잡으러 온다면 네. 또 이런 쪽에서 나머지 한 집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백의 고민은 이런 진행이 된다면 사실 집으로는 백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백이 이런 쪽에 둬서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역으로 흙이 둬서 이곳에서 집이 생기고 안형을 만든다면 지금 공격을 해서 이득을 보지 못했을 때는 역시 백이 실속 없게 끝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참 공격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리가 좀 여유가 있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실리가 부족한 신민중 구단 입장에서는 자칫 뭐 공격이 잘 되지 않고 쉽게 흙을 살려줘서는 집 부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신민준 선수가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어요. 네. 사실 뭐 중앙 흙돌이 이제 잡힐 돌은 아니거든요. 네. 예, 지금 반상 최대 상변을 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민중 구단에 좀 한숨이 나왔는데요. 상변을 살아두면 이제 정말 공격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뭐 백 입장에서는 공격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른 곳에서 뭐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네. 지금 흙은 이제 확정가로 많은 실리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중앙만 잘 수한다면은 이제 변수는 없어집니다. 마지막 지금 그곳을 막는 것은 아마 이제 이쪽 들여다보고 뭐 이런 쪽에 이제 젖혀 있는 수를 두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이곳에 교환이 된다면은 뭐 네. 중앙 쪽 흑돌에 대한 공격을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런 쪽 끝내기 했을 때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흙이 하나 밀고 뭐 이건 안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흙은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쪽을 교환하고 이곳을 젖혀서 둘 수도 있겠네요. 이런 쪽 활용 당하는 것이 싫다면 이쪽을 뭐 젖혀서 둘 수도 있습니다. 박정은 선수의 여유 있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GS 칼텍스의 프로기전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신민준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8강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네, 지금 흑이 젖혀가니까 백이 맞고 흑이 이은 장면입니다. 이제 중앙 공격을 해야겠죠. 마지막 하나, 네, 뭐 백 입장에서는 최대한 흑을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만약 공격이 되지 않는다면 네. 백은 집부족이거든요. 지금은 뭐 작게 살려주고 집 모양을 만들고 이런 방법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흑이 상변을 tum으로 인해서 네. 지금 실리로는 되게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흑도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일단 밀고, 이거 교환을 하나요? 교환하고, 이곳을 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곳을 이제 맞게 되면 이곳에 이제 한 집이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어지고, 백이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할 텐데, 이제 나머지 한 집을 이제 이곳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흑도 그 전에 이곳을 올 수만 있으면 좋긴 한데요. 근데 백도 이런 역습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일곱, 여덟, 그래서 붙였습니다. 붙여서 받으면 이쪽에서 활용을 하나요?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쪽을 둬서 백이 한 칸 뛰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흑의 안형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진행이 된다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수가 백도 좀 강수네요. 지금 이제 흑이 는다면 네. 백은 찌르고 이거 치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흑의 안형이 다 없어지는 것이죠. 실전은 뒤로 네. 받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흑이 쪽을 두고 네. 단수 치면 이것을 단수 치고 이 5점은 혹시 이렇게- 붙이는 건 안 되나요? 이곳이요? 네. 그 교환을 하나 해두면 이곳이요? 네, 호구 교환을 하나 해두고 뭐 자체로는 이제 백이 이곳 연결이 되는데 네. 흑이 이곳을 잇고 백이 잡을 때 이렇게 되면 이곳에 이제 흑돌이 있습니다. 이곳 잡을 때 이렇게 두게 되면 이제 상변 흑돌과 또 연결이 되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만일 이런 진행이 된다면 이건 흑의 만족이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수가 있다면 그래서 지금 시민주 구단 이 교환을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흑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중앙 관계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백이 쪽을 뒀을 때 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안 받는다는 것은 백이 다운 쳤을 때 흑이 쪽을 뒤로 이렇게 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크기 때문에 흑이 손 빼기가 어렵지만 만약 아까 얘기하셨던 네. 백이 공격을 해서 이런 진행이 되고 흑이 붙이는 이런 진행이 됐을 때는 또 흑이 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교환을 해두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거기까지 지금 수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전히 흙 모양은 눈 모양이 많아요. 네, 안형이 좀 풍부해 보이긴 합니다. 네. 풍부해 보이긴 한데 그렇다고 백 입장에서는 공격을 지금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뭐 일단 이거 단수를 쳐야 되고 문제는 이제 흑이 젖혀서
이렇게 두나요? 이렇게 두면 살아있네요. 이것 두면은 네. 이것 둬서 도집 나오고 마지막 치중을 하더라도 이것 두면은 둘, 너무 알기 쉬운데 이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네요. 지금 백이 이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흑도 뭐 이제 이렇게 둬서 모양을 갖출 수가 있긴 한데요. 뭐 산인되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인데 네. 사실 흑의 입장에서는 큰 피해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역시 실리에는 앞서 있거든요. 그러나 사는 과정에서 만일 흑이 큰 손해를 봐야 한다면 네. 그때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그렇게까지. 예. 그러면 단수 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더라도 뭐 박정구단은 살 자신이 있다는 지금 판단입니다. 사실 저는 이 수로는 그냥 좀 늘어서 두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흑도 안형이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거의 막혀 있거든요. 네. 이곳이 막혀 있다고 본다면 사실 흑이 여기서 두 집을 만들지 못했을 경우는 이곳에서 한 집 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아까 같은 이런 곳이 충머리가 아니에요. 이런 곳이 충머리가 아닙니다. 이제 백이 받질 않거든요. 이 전체에 사활이 걸리게 된다면 이곳 둘 때 이런 식으로 버리고 이 흑 전체를 잡으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흑도 한 집 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종환 구단 입장에서도 어떻게든지 이 중앙 쪽에서 좀 안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집을 여기서 자체에서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정말 한 수 한 수, 예, 중요합니다. 지금 두 선수 모두 출계에 몰렸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은 충분치 않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은 뭐 꼬리도 떼주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예. 지금 이 교환이 됐는데도 그 수가 되나요? 나오고 이 수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둬서 안 됩니다. 그러면 집 이렇게 모양을 내는데 이렇게 두겠다는 건데 그리고 이으면 살았나요? 살았네요. 이것 두고요. 네. 그렇지 않은데요. 한 점을 먼저 이으면 이곳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좀 패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홉. 근데 패가 된다면 계속 어? 미는군요. 제가 못 보고 있는 수가 있나요? 이거 두 개 되고 네. 지금 끊는 수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흑이 이곳을 잇고 백이 잇고 나오고 이곳을 붙여서 두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붙여서 지금 이곳 연결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이 문제가 되네요. 지금 이곳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변화가
이거 두고 마지막 백이 있고요. 흙이 찌르고 셋, 백이 이곳을 두죠. 제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이제 아홉, 흙이 쪽을 붙여서 이제 끊어지는 양단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둔다면 이런 식으로 띄어서 좀 연결이 가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끊는 수가 선수가 듣는다면 흙이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네. 이곳이 또 좀 변수로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흙의 사활도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막는 수가 또 선수가 되는지 이것도 조금 변수로 남고요. 일단 아까 근데 백이 먼저 이쪽을 뒀네요. 그건 뭐 비슷할 것 비슷하죠? 같아요. 예, 두면 네. 이제 흙이 이쪽을 먼저 찌르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이제 먼저 붙이게 되면 아까와 유사합니다. 이어서 지금 나오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끊는 수가 있어서 백이 이제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흙이 뭐 이쪽을 띄어서 이 흙돌과 연결하자는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박정환 구단이 지금 시간을 다 쓰질 않고요. 손이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수읽기가 끝났다는 예, 뜻이겠죠? 좀 그런 느낌인데요. 붙이겠죠, 이것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이거 붙여가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읽기 상태에서 이제 착점을 하고 이동을 하게 되면 네. 결국은 이제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초읽기 상황에서는 이제 화장실을 뭐 이동은 이제 한 번에 한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5분 이내로 다시 착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시간을 이용해서 박정환 구단은 개가를 해보네요. 예, 지금 이 중요한 상황에서 네. 정말 박정환 구단에게는 정말 필요한 지금 시간인데 이 중요한 타이밍에서 화장실을 간다는 것은 오히려 박정환 구단에게 좀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 화장실 가는 타이밍으로는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착석을 하면 다시 이제 박정환 선수의 시간이 흘러가게 네. 됩니다. 근데 아마 지금 아무리 봐도 이 수밖에 보이진 않아요. 예. 지금 뭐 붙여서 둘 것 같습니다. 뭐 날일자 하는 것은 백이 이제 붙여서 차단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곳이 좀 궁금해요. 저는 이거 두고
그렇죠. 이곳 두면은 이곳을 꼬부려서 지금 이곳은 맛보기거든요. 이 두 곳은.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지금 백이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환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붙이는 수를 말씀드렸던 건데 흙이 이 교환이 되면서 이곳 공배가 채워졌거든요. 네. 그러면 흙이 연결은 되겠지만 이제 이곳 단수를 쳐서 때려내게 되면 아까 이 교환이 없을 때는 이곳이 안 잡히지만 이곳이 이제 잡히는 맛이 생기기 때문에 이곳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흙 입장에서는 굳이 이곳을 미리 교환을 해서 자충을 만들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이곳 변화가 달라지는 것은 네. 아니거든요. 어차피 바깥쪽으로 연결을 할 생각이라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교환은 좀 불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러나 이제 흙이 이 이연수로 인해서 이제 확실히 다 연결이 됐습니다. 네. 이 느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연결이 됐고 이제 백은 이제 이곳을 이었기 때문에 이곳 두고 이제 때려내는 것을 선수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후수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과연 이 정도로 백이 공격의 성과를 거뒀는지 그것은 좀 의문입니다. 뭐 이 정도라면 흙이 수습이 잘 된 것 같아요. 백이 크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아까 하변 흙집이 약 40집 정도였는데 총 몇 집이나 지금 만들어진 건가요? 집을 한번 세볼까요?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섯, 마흔하나, 마흔다섯, 마흔여덟,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쉬운. 흙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55에서 거의 60집 가까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 백은 최소한 50집 정도 나야 되는데 한 45 정도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쪽에 또 흙이 이득 볼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흙이 유리합니다. 예. 아 근데 이 단수가 너무 괴롭네요. 중앙에서 활용을 안 당하려면 때려내야 되는데 때려내는 것은 날일자를 당해서 이것은 집으로 안 돼요. 돌아가는 집은 너무 예. 큰데요. 근데 또 이렇게 두자니 이 단수를 선수 당하고 네. 중앙도 뒷맛이 남기 때문에 아 이것은 기분 나쁜데요. 지금 박정환 구단이 아주 좋은 타이밍에 지금 단수 교환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바둑은 흙이 좀 우세한 흐름인데요. 네. 근데 백도 좀 이 두터움 등이 있습니다. 뭐 이런 두터움 등이 있기 때문에 좀 추격을 해봐야죠. 예. 뭐 이것 교환하고 예. 아 이것도 크네요. 뭐 들여다보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젖혀 있는다든지 해서 좀 추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 구단의 표정이 상당히 편안하거든요. 지금 형세를 유리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같은 중앙 모양은 형세 판단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 베개 형태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근데 이 베개 형태를 보게 되면 지금 흙이 이제 이곳을 끊고 나오는 수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베개 X자를 해서 네. 오히려 이제 흙이 잡히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흙이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선에서 정리된다면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베개 모양과 이 흙의 모양이 있는데 사실 이제 백이 먼저 두게 된다면 이제 한 10집 정도 만들어지고요. 네. 반대로 흙이 두게 된다면 흙도 이제 어느 정도 상당한 집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일단 집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100쪽이 좀 더 크기 때문에 한 5집 보면 될까요? 중앙을. 네. 이렇게 된다고 보고 중앙을 한 5집 정도. 여섯,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것 네, 같아요. 이거 참 어려워요. 좀 더 깊게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 생각했었는데 형세를 좀 의식한 수죠. 지금 반상 최대는 이곳이에요. 이곳이 가장 큰 자리입니다. 반대로 흙이 저쪽 이은 곳과는 엄청난 차이인 것 같아요. 저쪽 있게 되면 흙이 이곳 두고 또 막는 수까지 선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베개 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차이죠. 아마 이제 이곳 두면 이곳 두고 교환시킨 다음에 아마 이곳 교환하고 저쪽 열 겁니다. 예, 이곳이 반상 최대거든요. 흙이 지금 안으로 가두는 건 안 되나요? 이렇게요? 네. 마지막 하나, 둘, 그 수가 된다면 흙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겠지만 어떻게 되나요? 백이 패로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단수 치면 이렇게 패를 해서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있는 수가 되면 좋겠지만 있는 것은 삶이 불확실하고요. 네, 이건 좀 불확실하고 호구 치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마지막 하나, 이 수가 되나요? 셋, 넷, 다섯, 이건 안 되네요. 일곱, 밀게 되면은 이제 흙이 한 점을 끊어 잡고 네. 젖혔을 때 이것을 치받으면 한 점 잡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 집이 나질 않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백이 둘 수 있는 수는 이 수밖에 없어요. 호구 쳐서 패로 하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의 날일자는요. 백이 두지 않았을 때는 흙이 쪽 날일자를 하고 한 점 잡으면 이렇게 흙이 선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뒷맛을 만들기 위해서 백이 먼저 이곳을 날일자 한 겁니다. 지금 이제 흙이 이쪽을 치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뛴다고 했을 때 아까 흙이 들여다보고 이렇게 선수 교환한 것과는 이제 차이가 있는 형태죠. 마지막 하나, 근데 흙이 이 수가 있지 않나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그 연결한 이후에 이 붙이게 되면 네. 때려냈을 때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 한 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두게 된다면 이어서 이 석점이 잡힙니다. 예, 이게 무슨 붙이는 맛이 좀 남아있네요. 오히려 좀 손해가 될 수도 예, 있겠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이곳에 돌이 옴으로 인해서 네. 이 맛도 조금 있어요, 이제는. 지금 입구자로 둬도 안 되나요? 근데 원래 입구자가 안 되는 수였네요. 단수 치고 이쪽 단수 치고요. 이렇게 단수 치게 되면 중앙백이 잡힙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 둘, 이렇게 네. 정리되는 형태네요. 흙이 먼저 두게 된다면. 일곱, 여덟, 아홉, 근데 지금 이 교환을 하고 이쪽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는 나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두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우화가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어요. 네. 여기서 박정원 구단이 다시 후퇴하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둘 거라면 굳이 뭐 흙이 네. 이쪽을 막을 필요가 없는 자리에. 생각이 바뀐 건가요? 그것으로 이겼습니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백이 밀게 되면은 백이 귀에서 살게 돼요. 이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살아 있습니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도 네. 흙이 이곳을 젖혀 이으면 실리는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이 귀를 도려내는데도요. 그러니까요. 네, 박지환 구단 계산서가 나온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제 백이 맞게 되면 이제 흙이 젖혀서 일곱, 여덟, 건너가고 아홉. 왜 안 막죠? 이것 두게 되면은 이제 이쪽을 막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 두게 되면 이제 이것 이렇게 흙이 건너가는 게 싫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백도 이었습니다. 흙이 막으면 하나 밀고 이제 이쪽을 막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박지환 구단은 좀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이쪽을 이제 이은 건데 마지막 신민준 구단이 이제 버티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박지환이 두고 싶은 곳은 이곳이었던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지금 백이 막으면 이제 환원이 되는 거죠. 네. 네, 환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을 막으면 흙이 이제 이쪽을 날일자를 해서 끊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백이 지켜야 되는데 이제 선수를 흙이 잡아서 이곳을 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끝내기가 너무 큰 끝내기입니다. 안팎으로 정말 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흙이 두게 된다면 네. 지금 이곳까지 흙이 선수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백이 젖혀 있는다면 이것을 또 붙이는 끝내기가 네.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반상 최대의 끝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획이 우화를 이렇게 그렇죠. 처리했겠어요. 쉽게 처리하는 것이죠. 네. 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건 무슨 수죠?
글쎄, 그 수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막아준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득인가요? 나중에 흙이 있는다고 봤을 때는 이득 같지가 않은데. 그리고 백이 또 반발할 가능성도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진행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죠. 지금 백이 실전처럼 반발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아줘도 네. 흙이 이득인지 모르겠고요. 백이 반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교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이것도 해야죠. 이 날일자 하고 이것도 써야죠. 마지막 하나, 제가 볼 때 별 큰 의미가 없는 수 같아요. 지금 찔러가는 수는 오히려 악수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구단은 왜 자꾸 거기를 두려고 하죠? 뭐가 있나요? 이거 두고 단수 치고 이것은 붙이게 되면은 이거 잡는 수와 이거 끊는 수가 맞보기여서 지금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끊는 수가 있지만 네. 만일 백이 이곳에 돌이 온다면 이런 쪽에 많이 당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흑이 쪽을 이제 살린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흑이 쪽을 젖혀 있는다고 한다면 둘, 셋, 넷, 이쪽 끝내기를 당하기 때문에 백이 지킨다고 했을 때 일곱, 여덟, 지금 이쪽 붙이는 수도 있고 해서 이곳이 그렇게 뭐 이득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이제 백도 이거 단수 쳐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이제 이곳 호구가 거의 선수입니다. 넷, 다섯, 이거 여섯, 이제 끊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덟, 아홉, 그 수도 됩니까? 뭐 이쪽에 사월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백이 쪽을 맞고요. 지금 흑이 이쪽을 잊지 않게 되면 이제 네. 이쪽을 때려내서 끝내기를 많이 당하거든요. 그러면 흑이 이제 이어야 되는데 좌변 사활이요? 패는 되는데 이 패는 백이 좀 하기 어렵겠네요. 예. 그렇다면 뭐 이쪽은 별다른 네. 맛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하나, 뭐 이렇게 되면 살아 있습니다. 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게 네. 박지환 구단이 왜 자꾸 이곳을 연결하고 이곳을 살리고 그러죠? 지금 큰 자리가 남아 있거든요. 그 돌이 살아갔을 때 역할이 크게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요. 이곳이 지금 반상 최대인데 네. 왜 큰 자리를 남겨놓고 왜 그곳을 두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이제 뭐 이건 있겠죠. 이제 이곳 이제 단수 치게 되면 이 두 점을 잡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이제 활용은 당하지 않겠지만 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 끝내기가 남아 있거든요. 아, 뭔지 모르겠지만 백이 좀 추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왠지 이 박정환 구단이 이런 수순들이 백에게 막히고 백이 호구 치고 흙이 얻은 것은 이곳 연결과 이곳 연결인데 이것 두 곳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실제로 인공지능의 그래프도 조금 내려왔는데요. 네. 여덟, 아홉. 박정은 선수 조금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상기는 나중에 이제 흙이 젖혀가는 수가 거의 선수네요. 백이 손을 빼게 된다면 이거 치중을 하고 백이 이렇게 들 수가 있나요? 선수는 아니지만 끝내기를 좀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예, 이렇게 끝내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끝내기 수단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백이 젖혀 열 수가 있거든요. 역으로 당하면 굉장히 큰데요. 큰 차이죠. 흙이 드는 것과 백이 드는 것. 근데 흙이 지금 이곳과 이곳 막히고 네. 이곳 지키고 그러니까 흙이 여기서 좀 이득 보고 여기서 이득 봤지만 백도 이곳 막고 이곳 호구 쳐서 이 두 곳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선수를 백이 잡았습니다. 여섯, 일곱. 예, 그곳은 선수예요. 만일 흙이 받지 않게 되면 때려내고 이곳까지 선수기 때문에 백이 붙이고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교패를 할 수가 있네요. 이건 패가 아니죠. 그냥- 사활이 걸리는군요. 그냥 잡히게 됩니다. 네. 이것 둬서. 좌쪽을 잡고 있으니까 좌변까지 달라져요. 그렇죠. 이거 이제 네. 끊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저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제 이거 두 개죠. 반상 최대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여기 아픈데요. 네, 그 자리를 원래 흙이 갈 수 있었던 자리인데 네. 이것을 찌르질 않았으면요. 오히려 백이 갔습니다. 예, 반상 최대 자리고요. 차이가 좀 좁혀졌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더 진행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 흙이, 그러니까 이거 선수하고 이곳 젖혀 이었으면, 흙이, 좀 편안히 좀 갈 수 있었던 바둑으로 보이는데, 이 찔러가면서 조금 변수가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 그 과정에서 백이 젖혀 있는 수가 손이 돌아오면서 흙이 좀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이제 흙도 이 교환은 해야 되고요. 아끼다가 오히려 역으로 백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손이 한동안 좀 빨라졌었거든요. 이제 다시 시간을 꽉 채워서 사용을 해요. 그렇습니다. 뭔가 본인이 생각하던 그런 진행과 네. 조금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뭔가 흙이 이곳에서 그냥 선수로 좀 정리하고 이런 교환을 한 이후에 젖혀 있는 이런 형사 판단을 하고 있었을 텐데 역으로 백에게 이곳을 당했다는 것은 집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예. 이럴 때 심리적으로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두 선수의 표정이 아까 전과는 완전히 좀 달라졌어요. 두 선수가 계속 지금 거듭해서 개가를 해보고 있어요. 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뭐 그것은 빨리 해야 되는 자리고요. 박지환 구단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예, 쉬운 길을 놔두고 좀 어려운 길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시민용 구단이 좀 눈빛이 좀 달라졌어요. 마지막 아주 미세해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좀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가일수를 했거든요. 근데 흙이 저체였으면 이런 수를 둘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백이 또 이곳까지 선수로 끝내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저체에 온 것과 비교를 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이곳은 이제 백이 젖혀 있고 흙이 이곳을 두고요. 나중에 이제 흙이 이렇게 다 끝내기를 한다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곳이 이제 11집이네요. 17, 20집,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4, 45, 46. 확정가는 146집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 흙집을 보게 되면 20, 21, 22, 23, 24, 25, 28, 29, 30, 31, 32, 33, 34, 35, 36, 45, 42, 43, 44, 45, 쉬운 흙집 53 정도 나거든요. 그럼 확정관만으로는 아주 미세한데요? 아까 145집이었나요? 46집이요. 46대 53. 예. 반면 7집 차입니다. 지금 확정가만 놓고 보면요. 그런데 중앙에 모양이 또 100쪽이 더 있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약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중앙 쪽으로 보면은 100의 권리가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지금 흙이 이쪽에서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고요. 마지막 하나, 이쪽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좀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이쪽에서 좀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뒤로 받으면 이제 이렇게 둬서 이곳 잡는 맛이 좀 남아 있어요. 어? 거기 뭐 차이가 있나요? 이건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렇게 되고 단수 치고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이제 11집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8, 9, 10, 11집. 집은 똑같습니다. 근데 박장구단 이제 이쪽을 둔 이유는 이거 먹여치는 것이 이득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렇게 계산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먹여쳐 놓게 되면 이제 이거 치중을 하고 이렇게 된 이후에 자축이 되기 때문에 결국 배기 쪽을 둘 수가 없어요. 흙이 맞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 패 때려낼 수 있는 권리만큼 흙이 이득입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3분의 1집 정도 네. 의 이득이에요. 이게. 그리고 아까 제가 계산해 드리진 않았지만 이쪽이 조금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어떻게 이제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쪽 끝내기도 좀 남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흙이 남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직은 흙이 좀 두터워 보이긴 하는데 네.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앙이 정리되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아까보다는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는 거예요. 만약 흙이 이곳 교환하고 네. 찌르지 않고 이쪽 갔으면 흙이 좀 쉽게 좀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곳 두고 백이 젖혀 이으면서 이제는 흙도 좀 안심할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백이 이곳을 뭐 밀고 이렇게 두면은 이제 놓고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흙이 붙여서 젖혀간다면 아마 치받고 뭐 이런 식으로 둬서 한 점을 이제 잡게 되면 이제 놓고 잡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체로도 큰 곳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제가 아까 이 사석을 제가 계산을 하지 않았군요. 지금 사석이 네. 제가 개발을 할 때 요거 따낸 걸 갖다가 집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요 지금 이 반면 상태로 계산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따낸 돌이 지금 흙이 하나가 많군요. 그럼 한 집을 더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아니죠. 지금 이곳까지 여긴 계산을 했어요. 8, 11집으로 계산을 했었거든요. 11집이니까 여기서 한 집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사석을 3개니까 그러니까 2집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반면 7집이었지만 반면 9집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여유가 생기네요. 제가 그 사석을 네. 좀 뺐던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한 바둑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흙이 좀 유리하긴 하지만 네.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백이 많이 추격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좀 흙에 좀 즐거움이 있죠. 이것은 백이 늘게 되면 흙이 때려내고 있는 수까지 선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을 끊고 두게 되면 백이 이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둬야 되는데 단수 치고 때려내고 흙이 이렇게 끝내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흙이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네. 백이 추격하긴 했는데 아직 역전이 된 것 같진 않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정도가 최선인가요? 예, 이제 늘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제 때려내고 여기까지 이제 흙이 선수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것 두겠죠. 네, 흙이 조금이라도 남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제 흙이 이곳을 두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이곳을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때려내고 이곳 두게 되면은 이곳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뭐 이곳 지키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식의 또 정리를 한 다음에 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보면은 지금 중앙에서 백이 한 10집 정도 만들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런 쪽 지금 이득을 봤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형사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까요? 아까 9집이었죠? 네. 9집에서 뭐 이런 거 감안하면
박정환 선수는 계속 시간을 벌면서 살펴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흑도 끝내기를 잘해야 돼요. 예. 좀 뭐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끝내기에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앞으로 남아있는 전체적인 끝내기 수순을 좀 정리해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뭐 큰 변화가 일어날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설명드렸지만 뭐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뭐 여섯, 이렇게 일곱, 정리가 되면 여덟, 아, 아홉. 흑이 곳은 예, 미개하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칩을 한번 세보죠. 아홉. 이것이 10집이고요. 16, 19, 20, 21, 22, 23, 24, 25, 35, 36, 40, 40, 41, 51, 52, 53, 54, 55 반입니다. 155 반이고요. 칠을 보게 되면 20, 21, 22, 23, 24, 25, 26, 27, 28, 30, 30, 34, 35, 36, 37, 38, 40, 네, 41. 41. 지금 흑돌 차례거든요. 이렇게 됐다고 보겠습니다. 41, 42, 43, 44, 45, 46, 47, 48, 51, 52, 53, 54, 55, 56, 57, 58, 62. 아까 100집이 몇 집이었죠? 55 반이었는데요. 네. 흑집이 65였나요? 62.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나나요? 62 대 55요? 55.5. 그건 미사인데요? 반집 승부인가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박정환 선수가 계속 시간 연장을 했을까요? 마지막 하나, 사석이 아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산을 했고, 좀 더, 생각보다 미세합니다, 지금. 제가 이곳은 그냥 109집으로 계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먹여치게 되면은 이제 조금 집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이곳이 조금, 그러니까 백집을 조금 더 쳐줬고요. 그러니까 한 100에 한 55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흙이 아까 때려내는 게 있으니까 한 55. 아까 흙이 62. 62. 반에 7집. 비슷한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지금 끝내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는 이제 이곳을 끊고 네. 이렇게 정리된다고 봤는데 지금 백이 중앙을 지키지 않고 이곳을 밀었고요. 근데 이곳이 이것보다 더 작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박정환보다도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확실했을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 둘. 이건 집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아까 걔가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예, 좀 더 모양이 정리되고 나서 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둑이 미세합니다. 지금 박정은 선수가 뭐 몇 번째 개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계속 빠르게 시선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중간 경계선이 조금 더 결정이 되면 그때 형사를 다시 한번 보죠.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중앙 쪽 모양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네. 제가 형세 판단한 것과는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두 선수 모두 이 판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계산한 것으로 봐서는 네. 상당히 미세한 승부였기 때문에 뭐 한 수 삐끗하게 된다면 뭐 승패가 뒤바뀔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지금 그곳 뒷맛을 없앴습니다. 그것은 선수가 되는 자리 같거든요. 받지 않게 되면 선수는 아니네요. 이거 두고 이곳 되더라도 백이 이곳을 뭐 잡을 수는 없습니다. 흙이 뭐 이쪽 때려내는 것도 선수고요. 그리고 백이 이렇게 두더라도 흙이 두고 이쪽 끼우는 수가 있어서. 예. 근데 끝내기는 좀 당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의. 예, 좀 끝내기는 백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아까와는 완전히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다섯.
글쎄 지금 이 막는 수도 커 보이고요. 막고 이거 두게 되면 이제 이것 둬서 나중에 찌르고 이것 막는 수도 선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때려내는 것도 흑의 권리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게 좋은 수순이네요. 왜냐면 아까 제가 지금 흑이 이쪽을 막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백이 이제 이쪽 교환을 해주게 되면 흑이 이쪽에 보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환이 없다면 백이 이제 밀고 이제 이렇게 끝내게 할 수 있는데 예, 흑이 이제 이쪽을 먼저 끝내게 해서 있게 만든 것이니까요. 흑이 조금 이득을 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견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강이 필요합니다. 이제 바로 수가 나죠. 손을 빼게 된다면. 네, 이쪽을 이제 막아서 두게 되는데요. 근데 이 교환이 흑이 이득인가요? 이렇게 되면은 똑같거든요. 찔렀을 때 이렇게 둔 것과 똑같은데 백이 이렇게 두질 않고 들여다보고 이렇게 되면 마지막 하나, 둘, 흑이 두 집 손해인데요. 넷, 다섯, 여섯, 지금 이곳이 두 일곱, 집인데요. 여덟, 아홉. 이곳이 두 집인데 네. 흑이 다시 보겠습니다. 맞고 하나 둘 석집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한 집 차이 나죠. 백집은요? 근데 이곳이 공배가 다 채워지면 원래 흑이 쪽을 둘 수 있었는데 공배가 채워진다면 이곳이 있기 때문에 두 집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곳 한 집, 이곳 한 집, 두 집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박주환 구단 이거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래프가 밀렸네요. 제가 이 끝내기를 네. 그러니까 요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백이 이쪽을 먼저 찌르고 백도 요렇게 끝내기를 할 것 같습니다. 찌르고 요렇게 끝내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아까 그 네.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박정환 선수가 맞기 전에 하나 교환을 했고요. 예. 근데 이 교환이 네. 흑이 이득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흑이 뭐 손해가 아니게 좀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급해졌고요. 그리고 그래프도 지금 오히려 백쪽으로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끝내기에서 박주환 구단이 조금 수순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민수로는 이 날일자로는 이쪽을 먼저 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 들고 특히 이 찔러서 이거 네. 젖혀인 것을 허용한 것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까지도 정말 어렵네요. 근데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두 선수의 표정이 네.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박정환 구단이 좀 여유가 있는 반면 심인준 구단이 좀 초조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심인준 구단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지막 하나, 뭔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표정을 보니까. 일곱,
여덟, 중앙을 공격하러 갈 때만 해도 이 바둑은 그냥 수월하게 박정환 구단이 가져갈 것 같았는데요. 그렇죠. 좀 중앙에서 쉽게 수습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 찌른 수가 좀 실수 같아요. 네, 찌르지 않고 이곳을 젖혀 이었더라면, 예, 그러니까 이곳 교환하고 젖혀 이었더라면 그때는 흙이 좀 유리했던 것 같은데요. 좀 개가 하느라 바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전히 뭐 이겼다 졌다 결론을 못 내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끝내기도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이것도 선수 두지 끝내기예요. 나중에 이제 흙이 이곳 끝내기를 하게 되면은 네. 또 자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선수 두지 끝내기입니다. 뭐 이쯤 와서는 이런 자리 아낄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죠. 예. 박정환 부단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네. 좀 초조함도 보이는 것 같고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쪽이 이제 박정환 구단이 됐어요. 일곱, 여덟, 이제 큰 끝내기는 이제 중앙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중앙 쪽이 이제 마지막 네. 큰 끝내기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이쪽 치받는 정도? 예, 뭐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형태만 좀 정리되면 형세 판단을 한번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뭐가 있나요? 무슨 수죠?
이렇게 두겠다는 거거든요. 이으면 이렇게 둬서 이제 패로 버티겠다는 겁니다. 위에 굴복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네. 때려낸다면 이 끝내기는 할 수 있겠네요. 끼워서. 마지막 하나, 둘, 셋, 한 점이 들어가도 이게 더 득일까요? 여섯, 지금 이어서 끝내기 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또 이 끝내기가 남아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끝내기는 좀 이득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이 끝내기가 좋은 끝내기네요. 그곳이 또 좀 변수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길 두니까 또 그래프가 쭉 올라가네요. 이게 어느 정도 차이냐면요. 네. 아니면 이쪽을, 아니죠. 먼저, 잠깐만요. 근데 먼저 끊는 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100이 이쪽을 받으면, 이건 수가 납니다. 문제가 예. 큰데요. 먼저 끊는 수가 있어요. 여섯, 지금 그렇게 두고 있는데, 먼저 끊는 수도 됐던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패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끊고. 지금 이것도 집으로 한 집 이득을 받고요. 네. 그리고 이 끊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건 미세한 바둑에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지금 박주환 구단이 중앙에서 아주 좋은 끝내기를 지금 발견했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지금 또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지금 그 수가 나오면서. 마지막 하나, 둘, 아주 좁은 곳인데 찾아내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걸 패로 버티나요? 이거 만일 패를 이렇게 굴복당한다 그러면 이거는 손해가 너무 큽니다. 이거 완전 승부패인데요. 이거 굴복당하면 100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네. 예,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근데 패감은 흙이 많아 보이거든요. 좌상도 있고 예. 예, 지금 심인준 구단이 자신이 생각했던 네. 그 형세 판단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계속 끝내기 수순과 형세 판단만 해봤을 텐데 네. 또 이런 변화가 숨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날카로운 끝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황할 법하죠. 네, 이런 게 다 패감이에요. 근데 백은 패감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다 패감이에요. 결국 굴복을 당해야 예. 된다는 얘기네요. 이거 굴복당하면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거 흙이 선수로 끊어 잡은 것이거든요. 이것도 굴복 하나 시키고, 여기도 하나 굴복시키고요. 네. 두 선수의 모습이 또 다시 바뀌었죠. 네, 이건 미세한 바둑에서 네. 거의 결정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굴복이 되면요. 흙이 이거 끝내기 하고 이것까지 흙이 이제 손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흙이 이겼을 것 같은데요. 패감이 없어요. 네, 없어요.
일곱, 여덟. 아, 네. 그렇게 돼서는 역시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네요. 네, 중앙에 그 끝내기가 있었네요. 박정환 선수도 네. 그 찌른 수 얘기를 하네요. 네, 지금 이 중앙 쪽도 찌른 수를 얘기하고 있고요. 역시 이 수가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 8강 첫 번째 경기였는데요. 신민준 선수에게 승리를 하면서 준결승에 가장 먼저 안착을 합니다. 네, 오늘 아주 잔잔한 짓바둑이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시종일관 몸싸움을 했어요. 그 하변 쪽에서 신민준 구단이 이제 그 2선에 내려서면서 이제 네.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그곳에서 한번 이제 타협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좌변 쪽 박주환 구단이 침입을 하면서 네. 좀 처리가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좀 유리한 흐름이었는데, 사실 그 좌상기 쪽에서 그 찔러간 수가 조금 문제였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상기 쪽을 신민준 구단이 젖혀 이으면서 상당히 미세한 바둑이었는데 끝내기에서 중앙 쪽에서 아주 멋진 끝내기를 보여주면서 박주환 구단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오늘 바둑에 대해서는 집에 돌아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복귀를 해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네. 상당히 좀 어려운 바둑이었고요. 그리고 중앙 끝내기도 그렇고 그 상당히 좀 미세한 바둑이었기 때문에 그 끝내기 부분에서 두 선수 간에 좀 얘기할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로 국후에 두 선수가 빠르게 좀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만약에 그 마지막에 날카로운 그 수순이 아니었다면 개가를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제 느낌인데요. 네, 미세한 바둑이었지만 좀 역전의 좀 그런 흐름이 좀 느껴졌었거든요. 분명히 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신민준 구단도 표정이 조금 달라졌고 네. 좀 역전이지 않았나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마지막 중앙 쪽에서 끝내기가 정말 그 멋진 끝내기를 보여주면서 거기서는 승리가 결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요. 인터뷰로 만나보시죠.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직도 조금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 바둑 어떠셨어요? 초반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중반에 제가 타개가 잘 되면서는 거의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좀 우상기 찌른 데부터 좀 마켓에서 손해본 것 같아요. 네, 역시 그 찌른 수가 문제였죠. 네, 그냥 밀었으면은 지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밀고 뭐 이쪽을 이제 젖혀 있나요? 밀면은 일단은 안 받는 줄 알았는데요. 뭐 당연히 그냥 찌르면 막는다고 그냥 당연히 생각해가지고 좀 경솔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끝내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그러니까 백이 지금 젖혀 있는 수가 돌아오면서 바둑이 상당히 좀 미세해 보였었거든요. 일단은 형세를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그 전까지는 계속 좋다고 생각하다가 저처임 당해서는 미세하다고 생각했고요. 예. 네. 너무 손해봐서 나중에 상변에 찌른 것도 제가 악수견 해놔가지고 네. 역시 그쪽이 좀 악수였죠. 네, 뭐 생각 없이 찔렀는데 실수가 너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찌르고 보니까 이 교환이 결과적으로 좀 치받아서 선수해야 되는 그렇죠. 예, 이쪽을 치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제 박주환 구단이 이쪽을 이제 중앙 끝내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젖혀서 끝내기 하는 수를 언제 봤으면, 그러니까 이 끝내기가 안 되고 평범하게 진행됐으면 형세는 어떻습니까? 일단 백이 뛰는 걸로 안 뛰었으면은 좀 반집승부 내 자신이 없는 것 같아서 예. 뛰어서는 이긴 것 같고
그때 뭐 때리거나 했으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그때 한 반집 승부 정도였었군요.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굉장히 좋은 수를 찾아냈어요. 음. 자, 박정환 구단 가장 먼저 준결승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GS 칼텍스배 우승컵을 들어 올린 지가 벌써 9년이 됐어요. 네. 올해는 좀 어떨까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장고에서 속계로 바뀐 다음부터는 제가 계속 첫 판에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준장고라고 바뀌어서 좀 자신이 있고요. 그래도 오늘처럼 또 마지막에 좀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실제로 9년 전에 또 결승에서 완봉승을 거뒀었거든요. 그때처럼 더 좋은 모습 올해도 기대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아직도 좀 승부의 여운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렇습니다. 상기된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좀 네. 유리했던 바둑이 좀 끝내기 실수가 나오면서 네. 뭔가 상당히 그 박정환 구단에게 좀 반지 스포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 어려운 바둑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이 지금 국후에도 계속 그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박정환 구단이 준결승에 진출을 하게 됐고요. 내일도 또 재밌는 경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지석 선수와 이창석 선수가 만나게 되는데요. 네, 이창석 선수가 이제 이번 대회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또 상대 전적에서도 김지석 선수에게 또 1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대결도 재밌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창석 선수 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내일 김지석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대국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윤현석 해설위원, 캐스터 최유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